네, 안녕하세요. 리트렌드 리얼티의 엄지연 이세윤입니다. 네, 대표님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벌써 2024년 연말이 다가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한 해를 정리하는 영상을 찍곤 했는데 그렇죠.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네, 벌써 세 번째 영상이고 야. 2024년도는 정말 다른 해도 그랬겠지만 네. 유독 2024년은 정말 많은 일들이 맞아. 있었잖아요. 크고 작은 사건서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우리 캐나다 또 특히 토론토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네.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네, 가졌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가장 핫한 토픽이었죠. 금리입니다. 그렇죠. 자, 금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금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비드 19 초창기인 2020년 3월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2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2022년 3월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7월 달이죠. 가장 피크였던 5%에 도달해 이 금리를 무려 10개월간 유지를 하다가 2024년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 시점에는 기준금리가 3.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 12월 11일에 0.5% 내려서 지금 나오는 그렇죠. 금리인 거죠? 12월 11일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하여서 지금 3.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2년 전 2022년 영상 찍을 때도 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 맞아요. 작년에도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그렇죠. 이제 드디어 내리기 시작했네요. 네.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혹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죠? 앞으로 전망, 사실 부동산 전망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숫자예요.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에이전트의 숫자가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에이전트 숫자가 줄었습니다. 감소를 했나요? 네, 무려 네. 8%나 줄어서 그 숫자로 따지면 7만 5천 명에서 7만 3천 명으로 지금 줄었는데 네. 이번 해 2024년은 거기에서 더 줄었다고 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분의 숫자가 1만 5천 명 정도의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그렇죠. 중개인 분들도 예전만큼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리뉴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부동산 마켓 같은 경우 얘기를 하자면 작년에도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틀렸던 게 뭐냐면 작년에 얘기했을 때 2024년 초반부터는 이자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부동산이 좀 오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떨어졌던 건 6월부터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1월부터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6월부터 떨어졌던 것처럼 사실 내년에도 이 부동산은 금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갈지는 사실 미지수인 상황이죠. 하지만 가장 최근 나왔던 엊그제 나왔던 미국에 있는 CPI 데이터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고용도 너무 좋고 소비도 지금 사실 너무 좋은 상태여서 과연 미국이 지금 물론 사이클이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사이클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죠. 얼마나 많이 떨어뜨릴 수 있을까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태죠. 자, 저는 이제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예측을 할 때 흔히들 제일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는 게 CPI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CPI 말고도 또 저희가 참고해서 또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그 이자를 내리는 요소들은 사실 너무나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currency exchange rate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government policy가 또 있겠죠. 그리고 unemployment rate도 중요하지만 wage growth가 일어나고 있느냐 또 중요할 거고 그리고 또 household debt인데 미국과 캐나다가 사실 크게 다른 점은 캐나다 같은 경우 household debt이 굉장히 큰데 비해 미국 같은 경우 household debt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캐나다의 household debt이 GDP 대비 100%가 넘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미국은 7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뎁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 프라이스. 캐나다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가스잖아요. 에너지 프라이스도 되게 중요할 거고 또 비즈니스랑 그리고 컨슈머 스펜딩 우리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factored in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토픽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있었던 좀 이슈 중에 요거는 저희 부동산의 좀 큰 뉴스다 싶었던 게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이민 유학 감소
그렇죠. 소식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일단 2022년도에 들어왔던 유학생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는데 네. 거기에서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이 숫자를 35% 줄인다고 했죠. 그렇죠. 이번 해에. 네. 그런데 이걸 줄이는 게 35%를 줄이는데 프로빈스마다 proportionally 줄였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다른 주에 비해서 많은 유학생들이 온 온타리오주 그리고 BC주 같은 경우는 50%를 줄였잖아요. 이게 주마다 비율별로 가다 보니까 온주는 타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많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줄이다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는 체감이 될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운타운에 렌트를 주던 숫자가 확실히 줄었던 것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해보다 내년은 더 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민자들 얘기를 해보자면 이민자의 경우는 작년이 2023년도에는 46만 8천 명의 이민자가 들어왔고 이번 해는 48만 5천 명이 이제 타겟이었는데 그리고 내년은 원래는 50만 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50만 명에서 내년엔 38만 명으로 이제 줄인다고 약 21%를 줄인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유학생 숫자를 합한 템포러리 비자의 숫자를 44만 5천 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잖아요. 이 부분도 크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템포러리 비자라고 하면 유학생도 있을 거고 그쵸. 또 워킹 비자도 있을 그쵸. 거고 이런 모든 템포러리 숫자가 44만 5천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내년은 이번 해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동산 이제 렌탈적인 그 퍼스펙티브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문제를 네. 좀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전망인가요? 아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캐나다에서 이민과 유학생을 받고 있는 숫자가 사실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았던 거지 그 코비드 이전 때를 생각하시면 사실 이렇게 많이 캐나다에 이민자들이 그렇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제 고객분들 중에서 걱정하신 분들은 이민자들 많이 오고 유학생들이 많이 오지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민자 숫자와 유학생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CIBC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인구 증가율은 2% 이상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네. 물론 예전처럼 막 10만 퍼센트 오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Government of Canada에서 원하는 건 사실 약 한 5% 인구 증가율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스테이너블한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5%에서 8% 선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오히려 롱텀으로 봤을 때는 더욱더 서스테이너블하고 더욱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사실 하우스 어포더빌리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집 부족 현상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쵸.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당선에 그렇죠.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얘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부제로 전 세계에 뿌려진 트럼프 이렇게 표현을 좋네요. 했는데 2024년 올해였죠. 11월에 미국의 47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압승으로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선거 결과가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네, 가지게 슈퍼 됐습니다. 트럼프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게 트럼프가 그간 밝혔던 기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정책, 무역,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한다 이런 기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과 이제 아무래도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이 기대를 하는 게 세금 인하 그리고 규제를 축소해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민 통제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제 그렇죠. 불법 이민 문제인데 그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추방하고 이제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요 효과, 요 일이 캐나다, 특히 토론토 부동산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도 있을 거예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은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그쵸.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드러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크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들어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볼 때 컨디션을 보지 않고 그냥 25% 관세 이렇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위험이 될 수 있지만 캐나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트루도 총리도 미국에 가서 지금 미팅을 나누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관세 말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하도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이었을 때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대신에 거꾸로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캐나다에서 가장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사실 에너지잖아요. 가스를 그렇죠.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캐네디언이 약세라고 하면 오히려 오일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또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긴밀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캐나다에게도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024년도에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는데 내년 부동산 경기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저희 맞아요.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금리 같은 거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무슨 경제학자들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2024년 11월 말에서부터 12월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로우 라이즈가 픽업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사실 많은 집들이 멀티로 팔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 로우 라이즈 그러니까 디태치, 세미, 타운하우스의 마켓이 2024년보다 좀 더 빨리 픽업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건 콘도인 것 같아요. 사실 콘도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왜냐면 매물이 워낙 많았었으니까. 매물이 사실 이번에 여름이랑 가을 같은 경우는 뭐 7달, 8달어치 정말 너무 많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 매물의 양이 다행히도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마켓으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원베드룸에서 저렴한, 투베드룸에서 저렴한 이런 매물들 같은 경우는 팔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내년 2025년 콘도의 마켓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마켓의 양도 사실 또 많거든요. 보면 2023년도에 23,000 그리고 이번 2024년 들어오면서 25,000 개의 매물들이 뉴 리스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거의 3만째 읽고 약간 새로운 또 매물들이 또 나온대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는 절벽입니다. 2026년부터는 사실 지어질 콘도가 지금 없을 정도로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적어도 2025년도까지는 새로 지어져서 마켓에 새로 나올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엔 2025년도에도 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픽업을 한다던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네. 많이들 물어보신 질문인데 네. 이제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모기지가 좀 내려오면서 그렇죠. 이제는 좀 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 네. 내년에 콘도 사는 거 어떨까요? 어쩌면 이번 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매물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가 떨어져서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다시 또 마켓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퍼스트홈 바이어들한테는 새로 지어지는 콘도라던가 아니면 어사이먼트라던가 전매로 나오는 매물들 중에서 좋은 매물이 있다라면 저는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고 또 이게 캐나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희망차고 또 금리도 더 많이 내려가고 부동산 경기도 건강하게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컨텐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